지난 5월 달에 그 안철수 대표가 새로운 한 예언을 한 적이 있었죠. 이미 현재 코로나 위기 상황을 예언을 하고요. 아마도 올 겨울로 넘어가는 때에 2차 대규모 확산이 가능할 거다. 그런 가능성을 전문가들도 얘기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때 5월 달에 얘기했었어요. 올 12월을 넘어가면서 아주 대규모 확산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인 대상으로 무작위 항체 검사, 우리나라가 그것을 지금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 그것도 예언을 했던 거예요, 5월 달에. 그리고 아마 백신이 올해 연말 정도 나올 것이다. 이 말도 안철수 대표가 했었죠, 5월 달에. 근데 그게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뭐 미국도 영국도 개발해서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요. 그 의사 안철수가 그런 예언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오늘 안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의사 안철수의 울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방역과 경제 모두 폭망 직전에 와 있다. 그리고 그 코로나 터널 끝이 보인다고 이런 말은 절대 아니다.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 아일랜드 출신의 세계적인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적힌 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권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 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는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부나 집권 여당은 경제와 코로나를 함께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버겁죠. 안 되는 것이죠. 방역을 강화하면 경제 침체는 심해지지만 전파는 늦출 수 있고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 전파는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도 대통령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방역도 경제도 다 폭망 직전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큰 법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으로 결정한 일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대통령이 책임도 져야 되지요. 영부영 자화자찬에 몰두하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되지 않았습니까?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매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입니다. 그리고 사면 초과의 상황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송구하다는 말 이상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을 제시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안철수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드디어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 말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비아냥거리고 있죠. 그리고 지용문이 지금 그게 아니고 드디어 긴 터널 끝이 안 보이고 지용문이 열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안철수. 지난 12월 9일 날인가요? 불과 대통령이 이 말을 하고서 사흘 뒤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 코로나 긴 터널 끝이 보인다? 백신하고 치료제 다 나왔다? 다 준비했다? 제가 늘 방송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말을 하던 대통령이 지금 지용문이 열리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중증 환자용 병상이 모자란다고 한 게 언제였는데 그거 안철수 대표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문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 안철수의 완전히 울분은 뭐냐? 내가 5월 달부터 수차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 말이 당신한테 그렇게 거슬렸냐? 그거 봐라. 정확하게 내 말이 맞지라고 얘기하는 안철수. 의사로서 한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정부 또 집권당이 안철수 말을 그냥 콧방귀 남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 아무리 병상이 늘어도 의료 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의사들 뒤통수 치고 또 의사와 간호사 갈라치게 해놓고 누가? 이 정부가. 그때 그랬잖아요. 대구 사태가 크게 일어났을 때 의대생들 의사 고시 못 봐서 당장 내년에 의사 공급이 급감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인력 확보를 할 생각이 있는지, 이 정부가 왜 이따위로 정책을 쓰는지 정말 참 숨 가쁘네. 그리고요, 백신을 4,400명 분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 노예요. 그 근거도 무엇입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냥 국민을 달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지. 언제, 어디로부터 어떻게 들어오는지,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는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 안철수가 이렇게 아주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만 4,400인분 다 주문해놨습니다. 옵니다. 그 근거가 없는데 자꾸만 그렇게 말을 해. 그리고 지금은 또 아무 소리 않고 있어. 자화자찬으로 바빴던 K방역 신화가 양치기 소년의 우화로 바뀔 수가 있다. 내년 초부터 다른 국가들 백신 접종하고 있을 때 우리 국민은 손가락 빨면서 지켜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양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야기 않잖아요. 이 와중에 어제 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의 태도와 자세는 정말 코미디였다. 최악의 상황을 맞아서 지금 나라가 정신이 없는데 그런 대통령이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경제에 대한 걱정보다 방역에 대한 염려보다 K방역의 성패가 먼저였었는데 그런 것 안 했다. 아무리 경제도 중요하지요. 지금은 K방역의 성패가 가장 먼저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는 더 뒷전에 놔둬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코로나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생명이 지금 끊어지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신경 안 쓰는 이 정부가 정말 참 무엇을 하는지 걱정이지요. 무엇보다도 책임지라고 뽑아놓은 대통령이 그동안 무엇을 했기에 불가피할 땐 과감히 결단해서 딱 결단을 해야지. 그런데 자꾸만 책임만 떠넘기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직접 본인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그리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소비 쿠폰 뿌리고 그래서 또 코로나 또 확산시키고 그리고 또 거리두기 단계 올려서 국민 보고 협조하라고 하는 그런 것만 정부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만 해놓고서 다 끝냈습니다. 이러고 펑 터지니까 국민 여러분 다시 도와주세요. 의사 여러분 다시 도와주세요. 이렇게 손을 벌리는 대통령.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요. 이 정권이 국민과 의료진들의 헌신에 완전히 올라타가지고 자기들의 자화자찬하기에 늘 그렇게 바삐 움직였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믿고 지금 의료계나 국민들이 따라주겠습니까? 잘했어야죠. 그리고 K방역의 신화가 양치기 소년의 우화로 바뀔 수 있음을 대통령, 정부, 집권당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이렇게 놓고서 그냥 우왕좌왕 자기들끼리 그렇게 정신없이 그냥 어물쩡 우왕좌왕 이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초지일관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참 기가 막힙니다. 절대 아니래잖아. 지금 하는 정책이 아니래잖아 다들. 그런데 무슨 임대아파트 전세로 다 돌려버리려고 하는 이 무슨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 코로나19 대응은 그냥 우왕좌왕 우물쭈물하고 있지만 반대로 초지일관 흔들림 없이 밀어붙이는 그런 부동산 정책, 이 분야도 참 문제입니다. 이거 바로 다시 정책을 만들든가 아니면 고치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야, 털보 뉴스 공장인가 뉴스 광장인가 그거 진행하는 그 털보 말이에요. 그 사람 집이 15억이 넘는데, 그래서 자기가 방송에서는 그거 임대 아파트 13평 기가 막히던데 이러고 헛소리 해댑니다. 그게 말입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꾸 정부가 무슨 일을 하면 아닌데도 오고 잘하네, 옳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대통령이 그냥 발가벗은 임금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집을 소유나 자산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조건 죄악시해 왔던 사람들의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누가 내정된 것은 정말 이거 웃긴다. 이 국토부 장관, 이 사람 오기만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자, 부동산 정책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의사에서 부동산 정책을 얘기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범 김수현 청와대 대변인이었었나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지를 임명한 것은 기존 입장을 더 세게 밀어붙이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김수현 이 사람이 부동산 정책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밀었네. 어쨌든 그래 놓고서 하신 것이 공공임대주택 현장에 가가지고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범들과 함께 나타나서 주거 사다리를 강조했던 문통. 국민의 절망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이런 행보를 못했을 것이고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한다. 뭐라고? 13평 아파트에 만족하고 살라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대통령께서 아십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누가 임대주택 짓지 말라고 했습니까? 더 많이 더 좋게 지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 정부가 짓는 임대주택은 보충적이어야 합니다. 임대 아파트에 만족하고 사실 그런 분들만 아니라 더 넓은 곳으로 전세나 자가로 이사하려는 꿈을 가진 분들을 위한 곳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달랑 그냥 임대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집을 짓는다. 정신없는 이 정부입니다. 그리고 한번 임대주택에 들어오신 분들이 평생 임대주택에만 살 것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되죠. 여기가 사회주의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사회가 상속이나 부정부패 없이 더 좋은 주거 환경으로 이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그런 사회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주의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대통령은 지향하는 사회는 그런 사회입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안철수 대표. 그런 사회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집권당이.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재산 많이 물려받고 돈 많은 사람들끼리 좋은 집 사고 팔고 이러고 있어요. 한 푼 두 푼 모으거나 대출 받아서는 절대 집을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절대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집을 만들 수가 없다. 그렇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아니 13평 최소 주거면적 크기의 아파트에도 만족하고 살라는 그런 말투를 섞어서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말에 왜 국민들이 분노하는지 정녕 대통령은 모른단 말입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원하는 수준의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정권의 핵심적 정책, 이것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입니다. 마치 임대주택 짓는 걸 반대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논평이나 내게 이런 것을 내고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이런 일만 하고 있다, 이런 일만 하는 게 이 정부입니까? 청와대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대통령 퇴임 후에 795평 사저를 짓는다는데 돈이 얼마가 들든 관심 없고, 자, 그렇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망가뜨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켜놓고 나서 그렇게 하라는 뜻인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이거지. 대통령은 엄청나네. 795평? 와, 사저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죽하면 청원글에 6평짜리 집을 대통령한테 주라고 그런 청원글이 올라오겠어요? 아이고. 그리고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차라리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냥 알아듣는 척이라도 좀 하면은 밉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대꾸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 한숨 푹푹 쉬면서 코로나와 전쟁하지요, 집 없어가지고 걱정하지요 이러는데 딸랑 하는 소리가 어이구 13평짜리 왔다 대골 같네, 이 정도면 국민이 좋아할 거야. 그렇게 자꾸 혼자의 생각을 그렇게 하신다. 이건 아니다. 더 나은 곳에 살 수 있다는 꿈을 완전히 빼앗아버린 이 정부, 국민들의 희망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이 정부, 근로소득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다는 꿈을 완전히 없애버린 이 정부,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은 정말 이걸 모른다는 겁니까? 나중에 임기 끝나고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이걸 다 책임지시려고 이렇게 못된 정책을 쓰시고 계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다 그런 욕심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게 국민들입니다. 그것은 시장 경제가 아니고 다른 그 무엇인가 그런 거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려운 분들은 정부가 주는 복지에 만족하고 평생을 살게 하고, 부자는 눈치 보고 비난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반시장 경제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집 하나 갖지 못하고 죽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이 나라의 끝은 어딜까요? 언제까지 방역은 이리저리 갈대처럼 흔들리고 부동산은 남의 말을 절대 안 듣는 벽창우처럼 밀어붙이려는 것인지 국민은 불안하고 피곤해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 운영, 이런 현안 대처를 언제까지나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이렇게 한숨을 쉬고 피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걱정입니다. 코로나19는 여기저기 뻥뻥 뚫리고 있고요. 부동산 때문에 온 국민이 신음하고 서민 경제는 파탄이 나버리고 경제 전반의 역동성은 최저 수준에 보이는 것이죠. 이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복합 골절 국정 위기,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차라리 빨리 이 정부 끝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 같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빨리 박근혜 대통령도 빨리 좀 나오셔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이고, 이 정부 문정부가 있는 동안은 어떻게 큰 사고가 일어날지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 예고합니다. 지금 미국에 핵이 뭐 5,0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정부가 하는 얘기예요. 이 정부 핵심 인물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북한 보고 핵 없애라고 하느냐. 미국이 먼저 없애야 북한도 없애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정부 인사가 있습니다. 이거요, 큰일 날 소리예요. 바이든 당선자가 그거 알으면 대한민국 골로 갑니다. 이따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안철수 대표가 아주 화난 거를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끝은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1년 임기 끝나고 또 상황으로 달라나? 그거는 그렇게 마음대로 될 건 아니고요. 다음엔 보수가 돼야죠. 무능한 정치 만행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 당연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하세요. 다음 임기 끝나고 퇴임 후에 양산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국민이 원하는 곳으로 가실 건지 준비하세요.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이 정권의 무능한 정치가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선량한 국민의 목숨을 완전히 다 앗아가버릴 거다 이거지. 그리고 국민이 지금도 죽고 있어. 그런데 자꾸 부동산 정책 13평 임대 여기에 대통령까지 올인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대한민국 코미디다. 민주주의와 법치의 파괴로 87년에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진 민주정치의 가치와 틀도 돌이킬 수 없게끔 완전히 훼손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 정권의 만행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다시 이 정권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그만두어도 이 집권당은 3년 동안 180석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것도 이 집권당에 분명히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기들이 던진 돌이 자기들 이마에 맞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는 안철수. 어쨌든 의사 안철수가 그 코로나19를 5월달에 예언을 했는데 그게 지금 그대로 척척척척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12월달 되면 1,000명 이상 넘을 거다. 그 안에 빨리 K방역을 해서 대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백신도 이미 손을 썼어야 된다. 다른 나라 다 한 다음에 그 윤석열 내리기 공수처 만드는데 목숨을 걸었던 이 정부가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코로나19 부동산 정책으로 완전히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려면은 국민들이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서울시 보궐선거, 부산시 보궐선거, 다음 대선 분명히 이 정권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